민주주의를 걷다 3일부터 60까지 함께 걷는 민주올레길. 한종수 지음. Walk for Democracy. 자유문구. 민주역사 올레모임 대표 저자. 역사민주 올레모임이 아니고 민주역사 올레모임이네. 서울에서 태어나 고려대학교 중어중문학과를 졸업하고 공기업과 사기업 등에서 근무하였다. 어릴 때부터 다양한 분야의 역사에 관심을 가지고 그 현장을 돌아다니며 책을 읽고 의미를 되새겨보는 작업을 해왔다. 이 책은 그 결과물인 셈이다. 지은 책으로는 첫 작품인 세상을 만든 여행자, 2010과 대표작 강남의 탄생, 2016을 비롯하여 2차 대전의 마이너리그, 서서울에 가면 우리는, 라면의 재발견, 미 해병대 이야기 등이 옮긴 책으로는 영락제, 화의 질서의 완성, 환관 이야기, 제국은 어떻게 망가지는가 등이 있다. 460페이지 참고서적. 조한성 만세열전. 생각정원 2019. 차성환 최종목평전 산진이 2014. 최준식 동북촌 이야기 주류성 2018. 한종수 서서울에 가면 우리는 푸스케이 숲 2018. 홍기원 성곽을 거닐며 역사를 읽다 살림 2010. 홍순권 왜 부마항쟁의 진실을 찾아서 도서출판 선인 2016. 황석영 이재의 전영호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창비 2017. 황호택 박종철 탐사보도와 6월 항쟁 블루 엘리펀트 2017. 294페이지 들불야학이 열렸던 광천동 성당의 교리실은 건물 자체가 노후화된 데다가 2004년 도로가 개설되면서 헐리게 되었으나 수림문 쪽 벽체 일부를 보존하도록 성당과 협의함으로써 대근 안드레아 교육관이란 간판과 함께 남은 벽이 5.18 민주항쟁 사적으로 지정되었다. 광주 지역 민주화운동사 아니 한국민주화운동사에 커다란 발자국을 남긴 들불야학은 개교 이후 20년 동안 관련자들 중에서 무려 7명의 열사 박기순, 윤상원, 박용준, 박관현, 신영일, 김영철, 박효선을 배출하였는데 그들을 들불 7열사라고 부른다. 그들의 얼굴을 북두칠성 모양으로 새긴 조형물인 2002년 5월 19일에 5.18 자유공원에 세워졌다. 들불야학은 불과 4년 정도밖에 존속되지 못했지만 말 그대로 5월 광주를 위해 태어났다고밖에 할 수 없다. 따라서 광천동 성당과 시민아파트는 80년 5월 계엄군과의 전투가 벌어진 곳은 아니지만 5월 광주와 떼놓을 수 없는 공간인 것이다. 294페이지 인물열전. 상독수와 님을 위한 행진곡의 헌정자 박기순. 연유야 어찌되었든 상독수와 님을 위한 행진곡 두 노래를 모르는 한국인은 드물 것이다. 너무나 유명한 이 두 노래는 겨우 22살에 세상을 떠난 한 여성을 위해 만들어진 노래였다. 그 주인공은 앞서 소개한 들불야학의 창설자 박기순이다. 들불 7열사 박기순. 광주학생운동의 중심이었던 전남여고를 졸업하고 전남대학 사범대에 입학한 박기순 열사는 1년만 더 공부하면
안정된 교사가 될 수 있었지만 스스로 포기했다. 대신 아시아자동차, 현 기아자동차의 부품을 납품하는 동신 강건사의 일당 800원을 받는 조립 견습공으로 입사해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야학 강의를 하는 주경 야독의 생활을 시작했다. 이는 광주 전남 지역 최초의 위장 취업으로도 알려졌는데 평전 22살 박기순을 펴낸 그의 고교 동창이자 동아리 친구였던 송경자 작가는 기수는 위장 취업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노동자로 살고자 했다고 강조하고 있다. 1978년 윤상원을 끈질기게 설득해 들불야학의 강학으로 불러앉힌 인물도 그네였다. 그의 크리스마스 이브 광천동 성당에서 들불야학 학생들과 강학들은 전남대 연극반 출신 박효선이 만든 노동현실 고발극 우리들을 보라를 공연하고 윤상원의 광천시민 아파트 자취방에서 밤새 뒤풀이를 했다. 크리스마스 날 저녁까지 강의실에 쓸 땔감을 구하기 위해 박기수는 그들과 함께 화성동 광주 소년원 뒷산에서 나무와 솔방울을 모았고 자정이 다 되어서야 쉬기 위해 오빠 집으로 향했다. 그러나 이틀 만에 겨우 잠든 그 단잠은 영원히 깰 수 없었다. 일산화탄소 즉 연탄가스가 그네의 목숨을 앗아간 것이었다. 12월 28일 22살 박기순의 연결식이 전남대 병원에서 열렸다. 김제에서 농사를 짓다가 비보를 듣고 달려온 김민기가 자기가 만든 노래를 불렀다. 우리들 가진 것 비록 적어도 손에 손 맞잡고 눈물 흘리니 우리 나갈 길 멀고 험해도 깨치고 나가 끝내 이기리라. 훗날 상록수라는 제목이 붙여진 노래가 작곡가 스스로에 의해 처음 발표되는 순간이었다. 군복 바지와 낡은 티셔츠를 즐겨 입고 다니면서 최희순의 하숙생을 걸걸한 목소리로 불렀던 여학생 박기수는 그렇게 남은 이들의 흐느낌 속에서 광천동 성당에서의 연결미사를 끝으로 망물동에 안장되었다. 박기순. 물론 그 자리에는 윤상원도 있었다. 그는 불꽃처럼 살다간 누이여. 왜 말없이 눈을 감고만 있는가? 그대는 정말 죽었는가? 훨훨 타는 그 불꽃 속에 기순이의 넋은 한 송이 꽃이 되어 우리의 가슴 속에 피어난다라는 추모시를 남겼다. 그리고 1년 반 후에는 윤상원과 박영준이 망월동에 묻혔다. 1년 반 후에? 다 젊은 사람들이. 1982년 2월 20일 광주 민중항쟁의 마지막 수배자 윤한봉의 여동생이자 박기순의 올케이기도 한 윤경자의 제안으로 박기순과 윤상원의 영혼 결혼식이 열렸다. 이 결혼식은 혼수도 준비하고 축의금도 받았으며 피로연도 열어 일반 결혼식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었다고 한다. 다만 장소가 묘지였을 뿐이었다. 정말 부부가 됐을까? 다른 세상에서? 문병란 시인이 부활의 노래 어느 젊은 헐령들의 결혼에 붙여 라는 제목의 헌정시를 올렸는데 그 가운데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라는 시구는 황석영을 대표 작가로 내세운 광주 항쟁을 처음으로 기록한 역사서의 제목이 되었으며
이 책은 바로 수십만 부가 나갔다는 어둠의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2달 후 그 결혼식을 기념하는 창작극 넋부리가 공연되었는데 이 자리에 헌정된 노래가 바로 그 유명한 님을 위한 행진곡이다. 297페이지 광주 YWCA 예터 그림 YWCA 소비자보호는 인권운동이다. YWCA 전화번호도 4자리네. 전남대학교 버스 투사회보 제작팀 등 많은 학생들과 시민들이 최후까지 항전했던 헐리고 없는 옛 YWCA 건물. 수많은 총알의 폐허가 된 유리창과 전남대학교 버스 창문이 그날의 처절했던 상황을 보여준다. 1980년 5월 27일 사진 신복진 광주 YWCA 광주 YWCA는 조아라 회장을 중심으로 광주 지역의 청년과 여성, 민주화운동의 중심이었을 뿐 아니라 여러 협동조합을 운영하는 생활의 중심이기도 했다. 동구중앙로 196번 길은 5.18 민주항쟁 당시 광주 YWCA 건물이 있던 자리로 2층에는 부산에서 전파된 광주 양서협동조합이 있었다. 항쟁 전날인 17일 저녁 7시 민족경제학자 박현채 선생의 강연회가 이곳에서 열렸고 광주 시민과 학생 300여 명이 참석하여 1층과 2층을 가득 메웠다. 항쟁 기간인 5월 24일부터 그 건물 안에 있던 신용협동조합 관계자들과 들불야학 청년들은 민주시민회보를 제작해 항쟁 소식을 전국에 전했으며 민주인사들은 이곳에서 시민의 희생을 막고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대책회의를 수시로 가졌다. 결국 5월 27일 새벽 전남도청을 공격하던 계엄군의 주요 공격 목표가 되어 총기는 물론 유탄 발사기 공격까지 받았다. 최고의 항전에서도 많은 시민군이 희생되었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들불 7열사 중 한 명인 박용준이었다. 전일빌딩 3층에는 YWCA 전투를 재현한 실물 디오라마가 만들어져 있다. 광주시 대이동 소재 YWCA 소강당에서 정상용은, 김영철, 이양현, 윤계원, 박효선, 이행자, 정유화, 정현애 등과 함께 성명미상청년 대학생 10명이 모여 그간의 도청 앞 시민궐기 대회의 성과를 분석한 후 시민들의 호응도가 높아 좋았다는 결론을 내린 다음 계엄당국과 유리한 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보다 더 조직적이고 대규모적인 시민선동 궐기 대회를 계속 추진할 것 등을 결의하고 이에 대한 준비기구로 기획 담당을 윤계원, 김영철, 이양현, 홍보, 집회 담당에는 박효선, 궐기대회 비용 및 유인물 제작 비용은 정유화, 이행자, 정현애 등이 담당하되 궐기대회장 등지에서 모금키로 한다는 것 등을 결의, 오이사 공소장 학생 청년 수습위는 시내민주 인사들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 YWCA 2층에서 회의를 가졌다. 홍남순 변호사, 이기홍 변호사, 이성학 장로, 송기숙 전남대 교수, 명록은 전남대 교수, 장도석 신협이사, 윤영교 장로, 조아라 YWCA 회장, 예신 YWCA 총무, 대동고 교사 박성무, 윤광장 교수 등이 참석했고 학생,
청년 대표로는 정상영과 윤상원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명록은 교수는 더 이상의 시민희생을 막기 위해 무기를 회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학생, 청년 측은 민주화를 앞당기고 지금까지 투쟁을 무의미하지 않게 하기 위해 계속 싸워야 하며 무기 반납은 할 수 없다고 반대하고 나섰다. 특히 학생, 청년들은 싸움은 우리가 할 테니 어른들은 새로운 도청 수비에 합류하여 우리들을 지원해달라 하고 호소했다. 이에 이성학, 윤영규 등은 학생, 청년들의 입장을 지지하고 나머지는 반대하거나 개입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5.25 열시경 김영택 10일간의 취재수첩 사계절 1988 금남로 299페이지 금남로는 광주 시민들이 계엄군에 맞서 5.18 광주항쟁 기간 중 거의 매일 격렬하게 저항했던 항쟁의 거리다. 5월 18일 가톨릭 센터 앞에서 최초의 학생 연좌 시위가 있었으며 5월 19일부터 수많은 시민들이 끊임없이 모여들었는데 이때부터 항쟁의 주역이 학생에서 시민으로 바뀌었다. 5월 20일 저녁에는 택시를 중심으로 100대 이상의 각종 차량이 참가한 대규모 시위대가 이 거리를 누볐다. 21일 계엄군의 집단 발포 전까지 30여만 광주 시민이 매일 운집, 군사독재 저지와 민주화를 촉구했던 금남로는 그야말로 5.18 광주민중항쟁을 상징하는 거리다. 5.18 광주민중항쟁 이후에도 5.18의 진실을 밝히려는 투쟁이 이 거리를 중심으로 전개되었고 가톨릭 센터에서는 민주화를 위한 시민집회가 계속 열렸다. 쫓아가다. 남의 말이나 뜻을 따라가다. 어떤 대상을 눈길로 따라가다. 服从顺从听从遵从 어시러니 츠이테이크 히토노 츠루토리니 시땅아오 follow back 쫓아가다는 신체의 이동을 수반하고 쫓아가다는 그렇지 않습니다. 쫓아가다 follow란 어떤 대상을 만나기 위하여 급히 가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이나 문체 따위의 뒤를 급히 따라가다. 追赶跟随 오이카케루 어우 ついていく 즉기시땅아오 오이츠쿠 쫓다 追求追寻寻觅 금남로 3가 가톨릭 센터 바로 앞이었다.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30명이 넘는 젊은 남녀가 팬티와 브래지어만 걸친 채 알몸으로 붙잡혀 기합을 받고 있었다. 네 열로 줄지어선 젊은이들. 나중에 필자가 좀 더 가까이 다가가 재어보니 어떤 줄은 7명, 어떤 줄은 8명이었다. 정확하게 세어보지는 못했으나 이 가운데 여자는 10여 명쯤으로 짐작되었다. 거의가 20대의 젊은 사람이었고 두어 명쯤 30대로 보이는 사람도 있었다. 여자들의 신발은 하이힐이 많았다. 10여 명의 공수부대원들이 손에 방망이를 들고 이 무리를 빙 둘러서서 지키고 있는 가운데 하사관이 뜻한 군인이 줄 가운데서 구령을 하고 있었다. 엎드려, 뻗쳐, 뒤로 누워, 옆으로 누워, 5번 굴러, 쭈그리고 앉아, 손을 귀에 대고 뛰어, 엎드려, 기어, 한 발 들고 서 등 수없는 갖가지 동작을 강제로 하게 했다. 만약 어떤 구령에 조금이라도
따라하지 않거나 느리게 할 경우 몽둥이가 가차없이 날아갔다. 이 같은 몽둥이를 맞고 피를 흘린 사람도 있었고 어느 젊은이 등은 회초리로 갈겨진 듯 벌건 줄이 쭉쭉 그어져 있었다. 특히 여성들의 곤욕스러움은 눈뜨고 볼 수가 없었다. 숙녀가 팬티와 브래지어 바람으로 길 복판에서 복면을 당하고 있다고 상상해보라. 이 광경은 많은 시민들에 의해 목격되었다. 특히 가톨릭 센터 6층에 있는 천주교 광주교구 주교관에서 윤공기 대주교와 조비오 신부가 내려다보고 있었고 교구 사무실에서는 수녀와 일반 직원들이 내려다보고 있었다. 당시 상황에 대해 윤공기 대주교는 이렇게 수례했다. 내가 그 광경을 보고 난 후 옆길을 보니까 어떤 젊은이가 두 군인에게 붙들려 수없이 두들겨 맞고 있었어요. 머리는 무엇으로 찍어버렸는지 모르지만 피가 낭자했어요. 내가 보기에 그대로 놔두면 죽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내 자신이 무서움이 들어 감히 쫓아내리가 만류하지 못했어요. 그 뒤 그 사람의 생사가 궁금했지만 왜 내가 내려가 만류하지 못했을까? 성직자로서 지금도 가슴이 아프고 또 두고두고 가슴이 매게 하는 광경이었지요. 나는 그때 일을 두고 수없이 참여하고 하느님께 용서를 빌었습니다. 1980년 5월 20일 10시 20분 김영택 10일간의 취재 수첩 사계절 1988 300페이지 그림 5월 19일 광주 시민들은 등에는 곤봉 자욱이 벌겋게 난 채 쓰레기처럼 실려가야 했다. 아이고 사진 양해요. 302페이지 그림 십자완장을 찬 위생병마저 페퍼포그 차량 옆에서 저항 의지도 없는 학생을 곤봉으로 무자비하게 내리치고 있다. 5월 19일 사진 나경택 302페이지 시민들이 항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 이유 중 하나는 금남로의 역사성도 상당 부분 작용했다. 조선 중기 무신인 금남 정충신, 정종신 1576, 1636, 24에게서 유래한 이 거리는 전남도청이 위치한 광주의 중심가로서 민간과 공공의 핵심적 기관들이 몰려 있었다. 해방 직후 건국준비위원회가 금남로에 위치한 동방극장에서 결성되었고 4.19 혁명 당시에도 고등학생들이 중심이 된 시위가 일어나 6명의 희생자가 나왔던 장소였다. 60 내지 70년대 민주화 시위 당시에도 학생 시위대의 목표는 금남로였다. 물론 80년 5월 이후에도 금남로는 민주화운동의 중심이었고 특히 6월 항쟁을 전후해서는 10만이 넘는 시민들이 이 길에 모여 민주화를 외치며 도청으로 향했으며 경찰들은 감히 진압을 시도하지 못하고 도청 방어에만 급급했을 정도였다. 303페이지 옛 광주 가톨릭 센터
현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 여기에 대한 해석 303페이지. 이 부분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홈페이지 중 공간, 기억을 만나다 메뉴의 진실을 발굴하고 보존하는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 박한나 작가의 글을 기초로 했다. 1980년 5월 광주를 세상에 알린 것은 기록이었다. 전두환 일당은 진실을 숨기기 위해 교통과 통신을 차단하고 언론 보도를 통제했지만 시민과 기자들은 문자와 영상, 음성으로 광주의 참상을 기록했기 때문이었다. 이후에도 통제는 계속되었지만 광주의 진실은 묻히지 않고 조금씩 알려졌다. 6월 항쟁을 계기로 얻은 1988년 청문회를 통해 5월 광주의 실상이 전 국민에게 공개됐다. 믿고 싶지 않을 만큼 잔인했지만 기록은 그것이 진실임을 증명했다. 1994년 광주광역시 당시에는 직할시는 5.18 민주화운동 자료실을 설치해 96년부터 본격적으로 관련 기록물과 유품 등을 수집하기 시작했다. 당시에는 실을 수 없었던 기자들의 기사, 일기, 연설문, 사진, 병원의 진료 기록지와 수술대장 등 민간의 자료와 계엄 포고령, 사퇴일지, 회의록 등 국가행정 자료까지 방대한 양의 기록물이 모였다. 2009년부터 이 기록물의 중요성에 공감한 이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다음 해 5.18 민주화운동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 재추진위원회를 만들었다. 유네스코는 1년여에 걸친 심사 끝에 총 4,217건 85만 8,904쪽에 달하는 1980년 인권기록유산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2011년 5월 25일에 승인했다. 유네스코의 기록유산 사업의 목적 세계적 관심에서 중요한 기록물을 보존하고 보다 많은 사람이 접하는 것이기에 세계기록유산 등재는 해당 기록의 역사적 중요성과 기록물의 진정성을 인정한다는 의미이다. 실제로 유네스코는 5.18 민주화운동은 한국의 민주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민주화를 쟁취함으로써 동아시아의 다른 국가들에도 영향을 미쳤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홈페이지 발췌라고 평가한다. 즉, 1980년 5월 광주항쟁은 국가 권력에 저항한 시민들의 민주화운동이었으며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했다고 국제사회가 공인한 것이다.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 조성은 기록유산 등재 심사 과정에서 한 유네스코와의 약속으로 등재 이후 준비 과정을 거쳐 2015년 5월에 개관했다.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 건물은 그 직전까지 광주 가톨릭 센터로 사용되었는데 항쟁의 중심 금남로에 위치하고 있으며 옛 전남 도청과는 불과 300-400m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1987년에는 광주 대교구 신부들이 호원 조치에 저항해 단식 투쟁을 벌인 장소이기도 하다. 리모델링을 했지만 외관은 당시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6층에 가면 관련 기록물과 1973년 부임하여 시민편에 서서 노력한 윤공기 대주교 집무실과 숙소가 보존되어 있는데 사진 등이 전시되어 있어 광주 대교구가 광주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알 수 있다. 참고로 윤공기 대주교는 평남 진남포 태생으로 지학순과 함께 월남하여
나란히 주교에 올랐다. 윤공희 대주교. 주요 기록물은 1 내지 3층에서 전시하고 있다. 1층은 항쟁을 주제로 각종 사진과 영상, 조형물 등을 통해 당시 상황과 시민들의 마음을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공간이다. 2층에는 시민들이 생산한 성명서, 선언문, 취재수첩, 일기를 비롯해 구술 증언 등 기록물을 중심으로 광주 항쟁의 전개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3층은 세계기록유산 등재 과정과 의미를 설명하는 공간이다. 등재 인증서와 세계 각국의 인권 관련 기록유산을 살펴보면서 인권의 가치를 되새기게 한다. 4층은 광주 항쟁에 관한 자료와 도서를 읽고 대여할 수 있는 열람실이며 5층은 기록관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수장고로 다른 기념관과 구분되는 특징적 공간이다. 기록관에서는 전시와 기록물 보존뿐 아니라 새로운 증언을 기록하고 숨어있는 자료를 찾아 수집하며 확보한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정리한다. 기획 전시를 열거나 기록관이 아닌 학교나 다른 지역에서 전시회를 열기도 한다. 이 밖에 인권교실 같은 교육 프로그램이나 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전문가 포럼 등을 개최하여 5.18 기록물이 사회적으로 가치 있게 활용되도록 애쓰고 있다. 기록물 수집 및 관리를 총괄하는 김태종 연구실장은 당시 열린 글귀대회에서 사회를 맡았고 많은 사람이 자필로 쓴 선언문이나 연설문을 낭독했는데 낭독이 끝나면 그걸 달라고 했다. 그 외에도 유인물 등 관련 기록물을 모아 보관했다가 2005년 기증했다. 그가 기증한 자료는 모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되었다. 최근 대구와 광주가 달구벌 빛골 달빛 동맹이란 이름으로 많은 교류를 하고 있다. 대구 시민들이 기록관에 와 전시 관람을 하고는 내가 오해했다, 참 고생했다라는 반응을 보인다고 한다. 306페이지 현재의 광주 YMCA 건물. 광주 YMCA. 광주 YMCA는 5.18 광주 민중항쟁 당시 항쟁 지도부가 자주 옥내 집회를 열었던 장소다. 5월 26일에는 계엄군의 무력 진압을 막기 위한 자위적 수단으로 시민군에게 총기 훈련을 실시했으며 26일 도청 함락 당시 계엄군의 주요 목표이기도 했다. 항쟁 이후에도 광주 항쟁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수많은 집회가 이곳에서 열렸다. 60년대 이후 군사정권에 저항하는 반독재, 반유신 운동의 거점 역할을 수행해온 공간이기도 하다. 307페이지 전일 빌딩. 여기가 우리 전번에 올라갔던 곳이구나. 전일 빌딩. 전일 빌딩 245. 구 전남도청 앞 민주광장 바로 건너편에 있는 빌딩으로 과거에는 광주일보사가 37년간, 전일방송은 9년간 호남신문, 전남신보 등 신문사와 방송사 그리고 전일다방과 남봉미술관, 서예원 등이 대거 입주해 있던 광주 최초의 미디어 문화 복합 빌딩이었다. 언뜻 보면 평범해 보이지만 한국 현대사에서는 상당한 의미를 갖고 있는 빌딩이다.
처음에는 지하 1층, 지상 7층이었지만 10층으로 증축되었고 주변 땅을 사들여 면적을 넓히는 등 10여 차례 이상의 증축을 거친 후에 현재의 전일빌딩이 만들어진 것이다. 광주의 상징적인 건물이기에 선거철이 되면 후보들의 선거 사무실이 많이 입주하기도 했다. 21세기 들어 건물이 매우 노후화된 데다가 도청의 이전으로 가치가 떨어졌다. 결국 건물의 소유주인 전일실업이 이 건물을 내놨고 경매 끝에 2011년 광주시 산하공기업인 광주광역시 도시공사가 138억 원의 전일빌딩 소유권을 낙찰받았다. 공사에서는 2013년 7월부터 지상 1층을 제외한 건물 전체를 폐쇄하였다. 광주도시공사는 바로 앞에 있는 옛 도청을 개조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주차 공간을 넓히기 위해 전일빌딩을 철거하기로 계획하였지만 5.18 관련 시민단체 등에서 이 빌딩이 갖고 있는 역사적 가치를 이유로 철거를 반대했다. 결국 광주시는 건물의 완전 철거에서 리모델링으로 건물 정비 방향을 바꾸기로 했는데 이 과정에서 충격적인 역사적 증거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현장 검증차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건물에 대한 감식을 의뢰한 결과 이 건물 10층에서 총탄 자국이 발견되었다. 5.18 이후 목격자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군 당국에서 부인하던 헬기 사격의 증거가 확인된 것이다. 즉, 계엄군이 이 빌딩으로 피신한 시민들을 상대로 헬기 안에서 내부의 시민들을 향해 기관총을 쐈다는 소문이 사실로 증명된 것이다. 이 건물에서 발견된 탄원은 10층에서만 177개에 달하며 3, 8, 9, 10층 외벽을 합치면 모두 245개의 탄원이 발견됐다. 이렇게 되자 광주시는 2017년 8월 15일 이 건물을 28번째 5.18 사적지로 지정했다. 28번째 5.18 사적지. 광주시는 2019년 2월 리모델링에 착수했고 2020년 5월 11일 전일빌딩 245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개장했다. 245는 도로주소 체계에 따른 주소로 인해 부여된 번호이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245라는 숫자는 이 빌딩에서 발견된 탄은 개수와도 일치한다. 다시 태어난 전일빌딩은 외관은 그 전과 거의 같지만 내부는 사무실 용도가 아닌 시민문화시설로 변신했다. 지하 1층부터 4층까지는 시민문화공간, 5층부터 7층은 문화콘텐츠 창작공간, 9층과 10층은 5.18 기념공간, 8층과 옥상은 휴게공간으로 사용된다. 10층에 있는 헬기 사격을 형상화한 예술품이 인상적이다. 특히 옥상 공원인 전일마루에서는 조선대학교 본관과 옛 전남도청, 무등산을 제대로 조망할 수 있다. 외벽에서 발견된 총탄 자국을 부각하기 위해서 총탄 자국 주변에 주황색 페인트를 칠해 놓았는데 자세히 보면 주황색 점들이 많이 찍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5.18 민주항쟁을 기념하는 공간이자 시민문화시설로 변신한 전일빌딩 내부 309페이지 그림 기억나 이거 310페이지 그림 빈소가 차려진 상무관에는 매일 많은 시민들이 찾아와 죽은 이들의 넋을 위로했다. 1980년 5월 27일 사진 나경택 현재의 상무관 311페이지
310페이지 옛 상무관. 민주광장에 위치하고 있는 상무관은 5.18 광주민중항쟁 당시 희생자들의 죽음을 임시 안치했던 곳이다. 본래 상무관, 상우과는 뜻 그대로 전남